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9월 27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수요일인데요. 연휴 6일 동안 이제 휴장하게 되죠. 그랬다가 10월 4일 날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때부터 다시 이렇게 장이 열리게 되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그동안에 급락세가 좀 멈추고 저점 매수세로 좀 이렇게 매수가 좀 들어왔다. 제가 보기에는 두산 로보틱스 이쪽에 이제 자금들이 많이 쏠렸다가 그쪽에 한 33조가 공모주 청약을 했다고 그러니까요. 그쪽에 돈들이 좀 들어갔다가 어제 오늘 이렇게 조금 환불이 되면서 그런 돈들이 그동안에 좀 빠져있던 개별주 종목으로 좀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양시장 모두 조금 이렇게 반등해 줬는데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이제 지수를 보면요. 오늘 거래소가 플러스 0.09%, 2465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그보다 상당히 큰 폭 올라서 1.59% 올라줬습니다. 84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 코스닥 그동안에 낙폭이 컸던 그런 개별주 종목 위주로 강하게 반등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시장에 힘을 보여주는 거래대금인데요. 거래대금은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거래수가 6조 2천억인데요. 완전히 바닥 수준이죠. 6조가 된 경우는 1년 중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최저점은 한 5조까지도 이렇게 빠져줬는데요. 6조라고 그러면 거래소 그 시장 볼륨으로 봤을 때 거의 매매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대폭 이렇게 줄어들었다. 코스닥은 7조 천억인데요. 거래소보다는 조금 많다고는 하지만 코스닥 최근 거래대금 봤을 때 거의 한 절반 수준까지 이렇게 뚝 떨어졌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지수는 그래도 그런 대로 좀 이렇게 반등폭이 컸지만 거래대금으로 봤을 때 시장의 에너지가 많이 지금 소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그래프 제가 자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이렇게 추세가 꺾였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랬다가 이제 다시 추세가 형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그려보면 바닥권을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겠죠. 여기 바닥, 여기 바닥, 또 이번에 이제 여기 바닥이요. 윗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를 저항선이라고 그랬을 때 밑에는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가격대에서는 지지가 됐고 이 가격대에서는 좀 이렇게 얻어맞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 지금 딱 이렇게 저점에 어제 이렇게 딱 닿아 있습니다. 흘러내렸다가 오늘 이렇게 살짝 올려붙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지금 이제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매수하기 위해서는 이 추세 바닥 요게 이제 지지선이죠. 지지선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직 섣부르게 좀 들어가기에는 시장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지가 않다.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추세를 뚫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러면요. 지금도 이렇게 추세가 약간 깨졌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긴 됐지만 그래도 좀 애매한 국면이죠. 이 추세가 이렇게 깨지면서 음봉이 난다고 그러면 그때는 보유 주식을 3분의 1이든 2분의 1이든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야 된다. 이 추세가 미끄러진다고 그러면 시장의 수급이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봤을 때 급락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그어보면요. 다소 좀 애매하죠. 추세가 이렇게 아침에 무너졌다가 오후 들어서 이렇게 살짝 돌리면서 추세 위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여기에서는 안 파신 분이라고 그러면 가지고 연휴를 넘어가야 되겠다. 이미 이제 시장이 끝났기 때문에요. 이제 안 파신 분들은 어차피 연휴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연휴 이후에 시장을 한번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분봉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아침부터 종가가 이렇게 둥그렇게 좀 이렇게 올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그동안의 그 장추위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대로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모양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 그래프도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코스닥이 그래도 거래소보다는 조금 모습이 더 좋았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 추세 하단 지지선은 이렇게 유지가 됐다가 이번에 이렇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그래프가 망가졌다. 지금으로서는 많이 빠졌다고 그래서 이렇게 섣불리 좀 들어가기에는 시장이 아직도 좀 불안하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별로 좋지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분봉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아침 시세보다 종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려붙으면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조정을 많이 받았던 그런 개별주들이요. 오늘 이렇게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제가 보기에는 낙폭이 큰 것에 대한 단기 반발 매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반등했다고 그래서 믿고 들어가기에는 아직도 시장 여러 지표가 좋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최근 환율 급등세가 아주 심각하죠. 오늘도 지금 1349원, 0.8원이 올랐습니다. 어제 12원 올랐던 것에 비하면 오늘은 좀 주춤했는데요. 아마 장중에 추경호 부총리가 환율 지금 급등 추세가 더 이어진다고 그러면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 그런 언급을 하면서 오늘 1356원까지 갔다가 종가 지금 근처 왔는데요. 1349원에 지금 와 있는데요. 그러더라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최근 앞에 고점을 뚫고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좀 길게 예전 그 고점을 보면요. 요때가 2022년 10월 24일 날 1444원이 이게 고점입니다. 그러고 나서 많이 꺾였다가 1200원대 초반까지 이렇게 꺾였다가 지금 1349원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바닥 대비 한 10% 정도 지금 환율이 급등해 있는데 최근 모양이 좀 심상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주가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이렇게 보시면 작년 그러니까 10월 24일 날 1444원이었죠. 근데 이때 2022년 이때 보시면 환율이 1200원에서 1400원까지 이렇게 근한 20% 정도 단기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 주식 그 흐름을 한번 볼까요? 아주 그 민감하게 같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때 보시면 2022년이죠. 주가가요 3000포인트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빠졌습니다. 한 2100포인트까지 단숨에 한 20, 30%가 이렇게 빠졌죠. 환율은 이때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주가는 이렇게 많이 빠져줬다. 이만큼 환율하고 이렇게 관계가 깊기 때문에요. 오늘 이렇게 환율이 급등했던 거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환율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떠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유출해 가기 때문에 또 환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서로 저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가 더 그 근본적인 원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요.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외국인들이 돈을 달러에서 원화로 바꾸자마자 손해가 나게 되어 있죠. 이게 환율 상승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세는 아마 그와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증시 지표가 좋지 않아서 또 글로벌 시장이 영향을 준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최근에 이거 환율 관련해서 외국인들 매도세 또 그러면서 달러 유출 이런 것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환율 이렇게 상승세 추세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을 그렇게 좋게 볼 수만은 없다.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긴장감을 갖고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오늘 그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한 900억 매수 우위한 게 눈에 띕니다. 코스닥에서는 또 940억을 매도 우위했습니다. 아마 오늘 코스닥이 좀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그동안에 못 팔았던 분들 이런 분들 물량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신용이나 미수로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 아마 손해가 굉장히 컸을 텐데 오늘 코스닥이 좀 이렇게 반등해 주면서 개별주 쪽에서 조금 이렇게 매도가 나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관이 코스닥에서 1000억 매수 우위했고요. 외국인들은 양시장에서 한 400억 정도 매도 우위했습니다. 별로 이렇게 크게 매매가 없었습니다. 개인들이 오늘 코스닥에서 좀 매도한 게 눈에 띄고요. 그거를 기관들이 1000억 정도 매수 우위해 줬습니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52조 6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일 대비했을 때 한 4조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두산 로보틱스 그 청약 자금 이틀 전에 이렇게 환불이 됐죠. 그게 조금 오늘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개별주 위주로 이렇게 조금 반등이 된 게 요 돈들이 조금 들어와서 매수에 가담한 거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신용 여전히 19조 9천억이니까 굉장히 높죠. 신용이라는 거는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는 경우 이게 이제 신용이고요. 또 주식 담보 대출이라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해서 현금으로 이렇게 대출을 받는 거 이거는 이제 출금까지도 가능합니다. 은행 대출하고 비슷해요. 신용이라는 거는 이제 바로 거기서 주식을 이렇게 사야만 되는 건데 주식 담보 대출이라는 거는 자기가 가진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할 수 있고 주식을 살 수도 있지만 또 출금도 가능한 그런 돈입니다. 근데 주식 담보 대출도 한 20조 가량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외로 가수요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봤듯이 고객 예탁금이 지금 52조인데 주식 담보 대출이 한 20조, 또 신용 대출이 한 20조. 이렇게 보면 계좌에 그 현금 있는 것하고 가수요,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산 거하고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개인들의 어떤 가수요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19조 9천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식담보대출도 한 20조가량이 넘는다고 그래요. 미수금이 5,220억. 미수금도 이렇게 한 5개월 넘죠. 5천억 수준에서 미수금이 이렇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단타하는 매수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수금이나 신용이 이렇게 많은 거는 어쨌든 시장 수급에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급매물화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같이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요, 손해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수급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어제 미국 시장이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한번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그 JP 모건 다이먼 회장이 미국 금리가 7%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요. 어쨌든 이런 얘기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다. 어제 이제 미국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4.56% 돌파했다고 그래서 어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 영향을 줬는데요. 어쨌든 어제 다우가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1.1%. 이렇게 그래프 그려보면요. 요 추세선이 이렇게 깨지면서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우뿐만 아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추세가 상승세에서 완전히 하락세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프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저점 깨지고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아침에는 좀 주춤하다가 종가에는 그런대로 이렇게 좀 플러스가 나면서 끝내줬습니다. 중요한 거는 연휴 6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시장일 텐데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다고 그러면 연휴 동안에 미국 시장이 계속 이렇게 하락세를 보인다고 그러면 연휴가 끝나고 나서 우리 시장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이제 니케이가 오늘 0.18%. 그래도 우리 시장보다는 조금 모양이 더 나아요. 일본 시장이. 대만 가권이 앞에 저점이 살짝 깨졌습니다. 독일 마이너스 0.97%.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죠. 추세가 깨지면서 이렇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상해 플러스 0.28%. 항생 홍콩 지수죠. 앞에 저점이 살짝 깨졌다가 오늘 이렇게 반등은 했지만 상해 지수는 항생 지수는요. 홍콩 지수죠. 항생이 1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모양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 특징은요.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했던 급등주들이 조정을 아주 깊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대장주 격이었던 종목들 몇 개가 오늘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제가 그래프만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현대오토에버, 현대그룹, IT 대표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조정폭이 굉장히 컸는데 오늘 이렇게 4.6%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눈에 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연휴가 끝나고 나서 다시 반등세로 접어들지에 대해서는 시장 전체의 그 흐름이 좌우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동안에 많이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현대오토 이런 것들도 앞서서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여전히 실적도 좋고 재료도 좋기 때문에 주도주 자리를 다시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 쫓아가서 사는 거는 조금 저는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휴 끝나고 나서 거래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TC 본더 관련해서 HBM 시장을 끌어왔던 가장 많이 올랐던 주식 가운데 하나인데요. 최근에 조정을 근한 20% 정도 이렇게 받아줬습니다. 그랬다가 오늘 전체 시장이 급락주들 반등해 주면서 한미 반도체도 한 4.5% 정도 올라줬거든요. 근데 그래프로 보면 다른 주식에 비해서 그래도 낙폭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매수세가 좀 이렇게 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한미 반도체 같은 거는 이제 특히나 이제 오늘 그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해 보니까요. 전문가들 시각이 연휴가 끝나고 나면 반도체 쪽에서 주도주가 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이런 쪽으로 봐야 되겠지만 탄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변동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한미 반도체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그 상승폭은 더 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5% 올라줬는데요. 오늘 들어가기보다는 연휴가 끝나고 나서 어떤 시장의 흐름 또 미국 시장이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됐는지까지를 참조해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현대 오토웨이하고 마찬가지로 오늘 반등폭이 좀 야무진 편이었다. 그동안에 시장을 끌었던 종목들 중에 이 두 종목이 좀 눈에 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요. 칩셋 미디어도 오늘 특이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오늘 장중에 18% 올랐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250원에 끝났습니다. 이 종목은 예전에 급등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자주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조정은 받았지만 다른 종목보다 조정폭이 그렇게 깊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오늘 한 18% 올라주면서 그동안에 이익 났던 분들 이식 매물이 좀 이렇게 쏟아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고화질 영상 처리 비디오 설계 자산을 대여하고 거기에서 로열티 또 라이센스로 매출을 올리는 그런 기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뇌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설비 투자도 필요 없고 또 재고 자산이나 이런 거를 쌓을 필요도 없는 이제 대부분이 인건비로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기업인데요.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 ROE 같은 게 굉장히 높습니다. 영업 이익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알짜 기업이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화웨이 여기 그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반도체 칩 관련해서 글로벌 점유율이 한 90% 이상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미중 관계 때문에 지금 견제를 받으면서 칩셋 미디어가 그쪽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주 이렇게 오를 때 특히나 이제 챗 GPT 관련해서 그런 AI 바람이 불 때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조정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급등하고 나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쌍바닥 모양 이렇게 이루면서 오늘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줬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직도 기세가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매수가 살아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오늘 이렇게 매물이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챗GPT 관련해서 AI 주식들이 다시 이렇게 시장을 주도한다고 그러면 칩셋 미디어 또 방금 말씀드렸던 한미 반도체 이런 것들은 다시
시장을 주도할 만한 그런 저력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고가 대비해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요. 연휴가 끝나고 나서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그러면 오늘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휴 끝나고 나서 다시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대동이 또 한 10% 올라줬습니다. 아마 대동 기억하실 텐데요. 예전에 이제 미국향 소형 트랙터 수출이 잘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추천을 드렸고 그때 아마 수익이 꽤 났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오랫동안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주로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른 거는 SK증권에서요. 대동을 추천을 했는데요.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농슬라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농기계 플러스 테슬라 이렇게 합쳐서 농슬라라고 그려놨는데요. 요 그 별명에서도 알 수 있듯 대동을 상당히 높게 이렇게 평가해 놓은 그런 그 문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그러면서 조정도 오랫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수급에서도 매물이 좀 이렇게 다 소화가 된 거 아닌가. 손이 많이 바뀌고 나서 지금 이제 포스코 업무협약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급등한 것 같습니다. 이쪽이 이제 농기계 관련해서 무인 그 농기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대동이요. 그쪽에서 상당히 기술 축적이 돼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하고도 이제 업무협약을 맺은 건데요. 최근에는 로봇 관련주로 이렇게 같이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대동은 실적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요. SPG하고 비슷한 그런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이 이제 최근에 와서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대동 같은 경우는 새롭게 등장한 로봇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대동도 같이 주목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조정을 아주 깊이 받았기 때문에요. 연휴 지나고 나서 시장 상황이 조금 좋아진다고 그러면 가격 면에서는 들어가도 괜찮다 싶은 종목들이요. CS 윈드도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도 기대가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의외로 많이 빠졌죠. 그래서 여전히 호재들은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요. 덴티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빠져 있습니다. 실적이나 또 중국 시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연휴 기간 동안 특별한 악재가 없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지표가 좋아진다고 그러면 연휴 후에 이런 종목들은 저점 매수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 전체로는 여전히 이제 우리 환율 포함해서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거래 대금도 좋지가 않고 미국 시장 특히 워낙에 그래프들이 망가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쪽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다행히 여러 가지가 좀 상황이 좋아져서 연휴 후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전히 그런 종목들이 가격 면이나 성장성 면이나 실적 면이나 구색을 갖춘 그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10월 4일 날 이제 다시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